최근에 여러 이유로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구청장이 있습니다. 서울시 25명의 구청장 중에서 유일한 야당 출신 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청장입니다. 연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구청장님 제가 국토부의 입장을 좀 반영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괜찮으시죠? 네. 네. 어제 나온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 그중에서도 이제 호텔을 고쳐서 전월세를 공급하는 안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셨던데요. 어떤 그 근거에서 비판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정부가 하다 복덕방 사업까지 하느냐 하는 우리 시민들의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이제 호텔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해서 공급하겠다 하는 말에 제가 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 나쁜 집 공급 대책입니다. 나쁜 지금, 집 공급 대책. 네. 나쁜 전월세죠. 네. 혹시 마리 호텔이죠. 네. 우리가 4성급, 5성급 호텔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작년에 서울시가 베네키아 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개조했지만은 이 호텔형 서비스제를 도입하는 바람에 네. 87%가 무더기로 계약을 취소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실패한 정책입니다. 실패한 정책을 재탕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리 호텔이지 모텔 같은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혹시 아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 시끌벅적한 그 상가가 있는 그런 데서 아이를 키우고 싶겠습니까? 네. 학교도 있고 조용한 곳에 그런 네. 데 다들 있고 싶죠. 그래서 저는 주택은 시민이 원하는 곳에 네.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역에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하. 그러니까 그래서, 시민이 네, 원하는 시기, 장소 그리고 네, 조건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네. 차라리 다음 대책은 캠핑카를 개조해서 전월세 또 나오는 거 아니냐. 차라리 그게 낫겠다. 이렇게 자주 섞인 네. 불신이 있는 겁니다. 불신이 있다. 네. 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에서는요. 윤성원 차관이 오늘 네. MBC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기획 단계부터 1인 청년 가구를 염두에 두고 짰던 계획이었고 호텔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정책 프로그램도 만들었는데 호텔만 너무 부각된 것 같다. 물량도 솔직히 얼마 안 된다. 많이 억울하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네. 이 부분은 구청장님이 비판하셨던 아이가 있거나 또는 이런 네. 2인 이상의 가구가 아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뒤늦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군요. 네. 그러면은 이낙연 대표께서 꼭 집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되셨네요. 어떤 1인 가구, 부분이죠? 2인 가구고 네. 물량도 적다. 네. 좀 변명처럼 들리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호텔 얘기는 안 할게요. 네. 지금 기존에 빈집을 일단 하고 네. 또 특별 분양하는 것 중에 분양 안 된 것을 하고 예. 전국에 11만 이렇게 한다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정작 전월세가 필요한 서울시는 어떻게 하는 건가? 서울시에 네. 지금 빈집이 왜 있겠습니까? 거기는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아하, 예. 그거 다 들어 모아가지고 숫자 맞추기 한다는 네. 그 비판. 아하. 그런데 네. 호텔을 비판하니까 호텔은 작아. 음. 처음에 이낙연 대표님은 호텔 한다 막 하셨잖아요. 근데 호텔을 막 비판하니까 차관이 나서서 호텔은 작아요. 호텔 별 물량 없어요. 그렇지만 빈집 많아요. 그 빈집 차관님이 사시라 그러세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좀 구청장님. 심하게 말씀드린데요. 네, 네. 왜 네. 사실 정부가 예. 처음에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주 52시간. 네. 소주성이라고. 근데 쑥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재난 지원금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예.
저는 지금 세금 폭탄을 내리기 때문에 음. 세금 주도 성장을 하려는 건가? 아하. 이게 세주성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네. 왜냐하면 네. 집값도 곧 된다. 전세도 좀 기다려봐라. 음. 근데 소주성 때도 좀 기다려봐라. 네. 과도기적인 성장통이라 그랬거든요. 예.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하. 한 말씀 올리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혹시 대안이 있으실까요? 우리 조은희 서초구청장께서 생각하시는 부동산 문제의 해법 혹시 뭐가 있을까요? 네네네. 네. 대통령께서 1년 전에요. 네. 부동산 문제 해결은 자신 있다. 음. 딱 말씀하신 딱 1년 됐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지금은 저는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네. 네. 이제 이 정부는요. 투기 세력을 응징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보복적인 생각 아니면은 이번에 꼭 응징해야 돼. 이런 격한 감정이 이 대책에 들어가서요. 네. 평생 돈 모아서 내 집 한 칸 만든 국민. 그리고 또 돈 월급 아껴서 집 한 칸 사보려는 국민들을 네. 다 고통 속에 몰아넣는 거거든요. 투기 세력 잡으려다가 시민들이 고통받는다. 그렇죠. 그럼 구청장님의 대책은 뭡니까? 저는 네.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급. 예. 예. 이게 공공은요. 네. 시장이 하기 싫어하거나 네. 시장이 못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정부는 주택 네. 많으니까 다주택 가진 사람 세금 때리면 다 내놓을 거야.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택 공급은 더 필요 없어요. 지금 세금으로 때려부으면 돼요. 그런 걸로 해서 공급 대책을 안 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2023년경에는 이제 많이 공급될 공공 임대주택 그런 공급 대책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네. 이때까지 3년 동안 안 하다가 예. 지난번 23번째 23번째. 대책, 8사 예. 대책 때 네. 처음으로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네. 그것도 공공이 해야 되겠어라는 딱 시그널입니다. 아하.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민간이 주도하는 고밀도 재건축은 안 돼. 공공이 주도해야 돼. 그 구청장님은 민간 네. 주도의 고밀도 재건축 재개발이 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서 주택 규제 공급을 풀어서. 늘려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네네. 뭐 많은데 지금 바쁘신가 봐요. 네, 제가 네, 좀 네. 바쁩니다. 네, 지금 네, 구청장님께 여쭤봐야 될 질문이 많아서. 네, 네. 다음에 부동- 좀 길게 좀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얘기만으로 다음에 한번 시간을 다시 잡아보도록 네, 네, 하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네. 2016년에 광화문 광장 확장 사업 계획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 5년간 논의가 됐고 서울시가 이제 공사 들어간다. 네. 그랬더니 이제 구청장님께서는 공사 멈춰라. 지금이 아니라 네. 다음 시장이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셨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서울시가 이게 4년 동안 2016년부터 계속 논해오던 거고 네. 몇백 번의 주민들과 만나서 컨센서스가 있었던 거니까 시장님이 유고되시고 권한대행 체제라도 그냥 가야 된다. 이게 네. 서울시의 논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전임 시장님께서 굉장히 하시고 싶었는데 네. 계속 주민 토론회하고 4년 동안 몇백만 사람들 만나고 가는 거는 왜 그러셨겠습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반대 목소리가 있어서요. 예. 네. 그 반대 목소리가 네. 컨센서스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못 하셨어요. 그런데 예. 지금 권한 대행께서 그렇게 하시는 까닭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하. 5개월 기다리면 네. 새로운 시장이 정말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또 일방적으로 이쪽에 붙여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스트림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아니고 예. 다른 분들의 얘기도 좀 듣고 그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냐. 그리고요. 두 네. 번째로는 뭐 시장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행정이 일관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네.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정말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불공정하게 선택적 행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거는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한다 하고 네. 어떤 거는 전임 시장님께서 6월 말에 사인한 것도 지금 다시 뒤집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칙 없다. 아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시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사 많이 하면 이익 보는 사람은 누군가? 그거는 제가 뭐 건설업자 좀 뭐 민감해서 이런 분? 네. 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일종의 음모론이네요. 뭐 음모론인지 사실인지. 네, 어쨌건.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공사하면 이익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지금 구청장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네. 지금 일단 서울시와 여러 차원에서 각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광화 문제도 그렇지만 재산세 감경 문제도 그렇고 이런 네, 부분들이 뭐 각각의 네. 다 이유가 있으시지만 네, 네. 일각에서는 결국은 서울시장 출마를 위한 초속 다지기 아니냐 이런 지적들 있고 많이 들으셨죠? 그런 말씀. 그래서 많이 듣진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예, 네, 조만간 출마 선언하실 것이다라는 관측도 많은데 네. 답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네. 서울시 부시장을 했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님 시절에요. 네. 그래서 오 시장님께 이제 전화를 한 번 드렸어요. 예. 제 이름이 자꾸 거론된다고. 그랬더니 오 시장님이 부시장 다음에 갈 게 어디냐, 시장 아니냐, 네. 열심히 하라 이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서울시의 1급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지내고 네. 서울시 또 최초의 여성 부시장 지내고 지금은 뭐 유일한 야당 구청장으로 재선 그러니까 10년 동안 제가 서울시 현장 행정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는 앞으로 지난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거는 뭔가 네. 서울시의 미래를 위해서 가야 될 거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 분들과 제가 생각하는 서울시 할 수 있는지 네. 제가 역량이 되는지 의견을 모으고 있고요. 모으고 계시고요, 지금도. 네네 네. 조만간 또 조만간. 맨날 모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네네. 네, 시간이 다가온 것 같은데.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만간이라고 하시면 며칠 내로 발표나 다음 주 정도엔 발표가 나오겠네요. 그건 아니고 이번 달은 지나야 될 이번 달은 지나야 될 것 같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현재 그 여성 간사한 좀 받지 않고 경선 참여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제가 오늘 페북에 올렸습니다. 페북에 올리셨죠. 네, 그러면 네. 여성 가산 좀 필요 없다, 자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여성 가산점은요. 네.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아주 유리천정 깨기가 쉽지가 않고 네. 특히 정치권에 남성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예. 공정한 출발, 인재 등용의 공정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여성 가산점이 있는데 예. 그게 이번에는 해야 되고 이번에는 안 해도 되고 네. 1차에는 하고 2차에는 안 해도 되고 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짧게 네네네. 짧게 그래서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게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는 거 차라리 안 한다. 나는 그냥 아하, 저는 네. 그냥 하면 네. 제 실력으로 당당하게 당당하겠다. 나가겠다. 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 한번 또 네.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희 좋은 저녁 되세요. 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